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을 딱 본다면 저는 두 개를 볼 것 같습니다. 먼저 2월 27일에 있을, 다음은 29일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출시를.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최근 조금씩 댓글이나 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조정을 하기도 하고, 요청하신 것들을 반영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신규 상장주 공모 청약을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한 종목 한 종목 결과가 나올 때마다 와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과열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러면 멈춰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장하는 종목들이 두세 개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올랐다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빼는 종목들이 하나 둘 나올 때부터 이제 그때는 공모주 청약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주요 깊게 본 뉴스들을 소개를 드리고, 일정 중간중간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번 주 시장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뉴스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금리 인하 아니야 라는 주제인데요.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강조를 하면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그리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로 인한 주가 상승을 야기를 했었어요. 반대로 미국 연준은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하겠다는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는 긴축은 끝났다 라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는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확보가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한 5월에서 6월로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현금을 보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무조건 다 현금이 아니라 사실 금리 인하에 핵심적인 수혜 섹터로 볼 수 있는 바이오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초전도체하며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액션이 취해진다면 그때는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미친 실적과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상에는 당연하고요. 진짜 얘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약 이틀 정도 강하게 빼다가 시간 외에 최대 10%까지 주가가 올랐고, 미국 시장이 열렸을 23일 새벽에는 10% 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초기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최소 6개월 이상은 당분간은 지속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매출 상승이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전년 대비 409% 증가한 18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 정도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목할 점도,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제재하면서 더 나올 수 있는 게 덜 나왔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엔비디아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요 라고 하면은 딱 밥 내릴 거예요. 자, 다음은 K뱅크 상장 주관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 KB증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요 세 개의 기업이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K뱅크라는 기업이 성장성이 막 뛰어나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틀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기관에서 이런 종목들을 공모하기 위해서 큰 돈을 넣는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1호 인터넷 은행, 1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관사를 선정하고 나면 최소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뒤에는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K뱅크 관련주들을 봐야 됩니다. 브리지텍, KG이니시스, 다날, 한화생명 등 K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연관성이 있고 과거에 이와 관련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던 기업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제일 첫 단에 말씀을 드렸던 공모주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K뱅크는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더라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했다가 크게 맞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해결책은 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추가적으로 아이를 더 낳을 부모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40, 50대가 되어서 출산에 대해 많이 멀어지고 있는 세대와의 생각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을 해준다고 애를 더 낳겠냐라고 비웃었던 분들은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3주 만에 3.4조 원의 자금이 신청이 들어왔고 평균 금리는 2.41%라는 굉장히 낮은 금리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예산 32조 중에서 10%가량이 이미 3주 만에 소진이 되었고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그득그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출산은 나라의 생존 문제와 다름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건 저출산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베이비 페어나 정부의 언급에 대해 주가 상승을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발라먹을 수 있는 섹터고 주식을 떠나서 현실에서도 필요한 부분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로 계속 봐야 될 종목은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삼성출판사 이와 더불어 이민청 관련주인 엑스페릭스, 오픈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을 딱 본다면 저는 두 개를 볼 것 같습니다. 먼저 2월 27일에 있을 트위치 철수, 저는 이 일정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TV는 국내에서 자리 잡을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굉장히 괜찮은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그렇고요. BJ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세서 불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프리카TV는요. 특히 여캠, 남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BJ가 평균적으로 월에 1억은 넘게 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1억이면 1인당 최소 20-30% 정도의 별풍선 수수료를 떼는데 영업이익률이 20-30%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여주는 국내 기업이 몇이나 됩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요. 사이클을 크게 타지 않는 것 또한 아프리카TV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트위치라는 경쟁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어서 아무리 네이버 치즈직이 생겼고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TV는 무조건 아니야. 그거 보는 사람은 이상해. 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트위치에서 아프리카TV로 넘어오는 BJ 수요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정을 가장 유익있게 보고 아프리카TV를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일 목요일에 발표되는 셀트리온의 신약 진펜트라 미국 출시를 국내 바이오 분야에서 영업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달 말 북미 출장에 나섭니다. 특히 캐나다 미국 시장에 시험대에 오른 진펜트라의 영업 현장을 직접 지휘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 지난 19일 램시나 SC가 캐나다 보건부에서 염증성 장질환의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고 29일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그 영업맨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성공적으로 합병을 마쳤고 증권사에서 나오는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의 노무라 증권, KB증권, DS투자증권 세 곳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 추가적인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무라 증권의 컨센서스를 보면 셀트리온의 매출을 3조 4,550억 원으로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셀트리온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와, 따마 고마 이쁘노. 니 뭔데? 좀 치나? 라고 생각되는 재무제표입니다. 국내에서 이렇다 할 신약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사실 셀트리온 그리고 몇 기업이 없습니다. 특히 피아 주사 체형이 글로벌리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이 분야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신약이 될지에 대해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이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총 22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연매출 12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신약에 대한 결과 발표를 트리거로 바이오 및
제약 분야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장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반도체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도체에 비해서 바이오는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2배, 3배, 5배, 10배까지도 가는 중소형 종목들도 있고, 실제로 이런 신약이 발표되면 아무리 무거운 셀트리온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단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그만큼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뼈아픈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가지아를 외치면 안 되고, 정확히 팔로우업을 하면서 임상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주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혹은 적당한 수익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하는 방향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3월이나 4월에는 바이오에 대한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로의 투자가 조금 더 적합한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